네, 안녕하세요. 비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월 11일 날에 있었던 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변은 없었다. 네, 예상대로 오펜하이머가 거의 다 휩쓴 시상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상을 받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 총 7개의 부분을 받았어요. 작품상에는 굉장히 좋은 후보들이 있었지만 결국 오펜하이머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었고, 감독상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받은 거죠. 예전에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이미 영화 잘 만드는 걸로는 유명했었고 다들 인정을 했었지만 아카데미에서는 이상하게 상을 주진 않았었거든요. 배우를 잘 받지 못했던 그런 감독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이번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로 수상을 했죠.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는 그런 전기 영화, 그런 동시에 역사극, 사극이죠. 시대극인데 당시에 그런 시대상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아주 실감나게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전기 영화, 시대극으로 이번에 작품을 선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놀란이 상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카데미가 지금이 아니면은 이 감독한테 상을 주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작품상이랑 감독상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 주연상 부분은 이제 킬리언 머피가 받았어요. 킬리언 머피가 받은 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데, 킬리언 머피는 이제 놀란 영화에서 주로 조연만 했었거든요. 주연을 맡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당당하게 주연을 맡았죠. 놀란이 킬리언 머피를 영화에서 많이 출연을 시킨 게 이 배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번에 그 신뢰감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로 증명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그런 혼란스러운, 도대체 이 인물의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모호한 지점들을 킬리언 머피가 굉장히 잘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돋보여서 나무주연상을 탄 거에 대해서 흡족한 마음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바튼 아카데미라는 영화에서 폴 지아마티라는 후보가 킬리언 머피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이번에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킬리언 머피라고 하는 강력한 후보한테 상을 내주기는 했지만 폴 지아마티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폴 지아마티도 아쉽게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 조연상은 드디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다주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로다주는 이제 루이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오펜하이머를 몰아내는 정치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로다주가 이제 마블 영화에서 아이언맨으로 많이 유명했었는데 이 영화로 이 배우가 이런 진중한 연기, 이렇게 좀 깊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한 사례 같아요. 그래서 로다주가 이번에 상을 받은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을 받았는데 주로 기술이랑 관련된 부분은 다 이제 오펜하이머가 받았어요. 촬영이나 편집, 특히 편집 같은 경우에는 오펜하이머는 편집이 생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시간상으로 쭉 나열하면은 굉장히 평이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영화의 각본으로, 플롯으로 완전히 입전시켜서 뒤엉켜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영화가 특별해진 것 같아요. 영화 플롯의 그런 진수를 보여준 것 같아서 오펜하이머가 편집상을 받은 것은 거의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음악이 굉장히 은근하게 점점 몰입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상도 오펜하이머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의외의 복병이 있었어요. 가여운 것들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4개 부분의 상을 받았습니다. 오펜하이머에 비하면은 적긴 하지만
한 영화가 4개를 받은 거는 그래도 꽤 많이 받은 거죠. 일단 보면은 여우주연상, 분장상, 미술상, 의상상을 받았어요. 여우주연상은 엠마 스톤이 받았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엠마 스톤이 굉장히 강렬한 연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라라랜드로 받기는 했었는데 그때랑은 굉장히 상반되는 연기를 보여줬죠. 드라마에 어울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요온 것들은 정말 강렬하고 파워풀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연기를 보여줬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다 갈아 넣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엠마 스톤이 이번에 여우주연상에 굉장히 강력한 후보인 거는 틀림없어 보이고요. 이 배우랑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갔던 게 플라워 킬링 문의 릴리 그레드스톤이에요. 그 영화에서 인디언 부족의 여성으로 나왔는데 이제 릴리 그레드스톤이 좋은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같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릴리 그레드스톤이 받지 않겠냐는 입장이 아무래도 있긴 했었어요. 요즘 따라서 아카데미가 인종적인 그런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릴리 그레드스톤이 아메리칸 인디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종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상을 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근데 여우주연상은 엠마 스톤이 받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분장상, 미술상, 의상상을 받았는데 미술이랑 관련된 건 다 가요온 것들이 받았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요온 것들이란 영화를 보고 나면은 미술 관련된 분야를 다 받은 게 인정이 되기도 해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미술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가요온 것들이 이 상들을 다 받은 것도 이해는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술상은 오펜하이머가 받을 거라는 예측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가요온 것들이 수상을 하게 됐죠. 네. 미술상 같은 경우에는 오펜하이머도 굉장히 크게 유력했었거든요. 근데 가요온 것들에게 미술상이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아까 여우주연상 부분에서 엠마 스톤 그리고 릴리 그레드스톤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배우들 못지않게 상을 받지 못해서 아쉬운 게 이제 산드라 휠러라는 배우예요.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후보들이 워낙에 엠마 스톤이라고 하는 후보가 막강하다 보니까 산드라 휠러가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추락의 해부가 각본상에서 상을 받긴 했거든요. 주스틴 트리에 감독이 이제 각본상을 수상을 했는데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가 딱 이 상 하나만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그리고 또 각본상 부분에서 사실 추락의 해부를 이길 만한 영화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본상을 추락의 해부가 받은 것도 만족스러운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튼 아카데미라는 영화가 이번에 있었는데요. 바튼 아카데미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예요. 굉장히 좋은 영화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우조연상 네이바인 조이 랜돌프가 수상을 했죠. 이 한 개의 부분만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아쉬운 게 바튼 아카데미가 너무 좋은 영화라서 몇 개의 부분의 상을 좀 더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었죠. 이 영화에 한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색상 부분은 아메리칸 픽션이라는 영화가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이 영화는 국내 개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못 본 상황인데 각색상은 오펜하이머가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원작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영화에 맞게끔 잘 각색을 해서 영화화를 했었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받지 않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아메리칸 픽션이란 영화가 수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각색이 잘 됐는지 각본이 좋은지 눈여겨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 중에 이제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국 영화인데 이 영화는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국제 장편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시네필 예술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좀 눈여겨보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제 장편 영화상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들만 두고 봤을 때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유력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 거의 기정사실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만약에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가 꼈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이번에 추락의 해부는 네, 이 부분이 아니고 작품상 후보에 올라갔었죠.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관련해서 또 의외인 부분이 음향상을 수상을 했어요. 사실 음향상도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가 유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향상은 이제 존 오브 인터레스트한테 돌아갔습니다.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도 아직 국내 개봉을 안 했는데 과연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이번 시상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시각효과상 부분이 있는데 CG라든지 시각적인 부분들이 뛰어난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질라 마이너스 원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수상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터나 뭐 가오갤 3,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들이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일본 영화한테 네, 상이 돌아갔어요. 뭐 이 영화도 아직 보진 않아서 CG라든지 시각 효과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CG, 시각 효과랑 관련해서는 거의 미국 헐리우드가 강세잖아요. 그런데 그 헐리우드 영화들을 다 제치고 네, 일본 영화가 받았다는 게 네, 굉장히 좀 놀랍더라고요.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이에요. 양자 구도였죠. 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영화가 각축전을 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시상식이다 보니까 좀 스파이더맨한테 상을 주지 않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일본 애니메이션인 네, 그대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돌아갔습니다. 두 영화 다 정말 훌륭한 영화들인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영화가 상을 받은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애니메이션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강세거든요. 네, 헐리우드가 독식을 하고 있던 분야였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대항마가 됐던 게 사실상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아시아 영화가 받았던 게 딱 두 번이에요. 지금까지. 첫 번째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이번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영화인데 둘 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증명하는 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가 후보에 오른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국제 장편 영화상 부분에 이제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후보에 올랐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것까지 합쳐서 이번 일본 영화가 총 3개 부문에 후보에 올랐어요. 네, 굉장히 네,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 영화가 조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상식에서 주목할 부분, 정리할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상식을 좀 총평을 하자면은 확실히 받을 만한 영화들이 받았다. 드디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도 상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만족감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수상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우들, 뭐 킬리언 머피라든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상을 받아서 흡족한 그런 시상식이었던 것 같고요. 또 가여운 것들이란 영화로 엠마 스톤이 정말 역대급 연기를 보여줬는데 그 영화로 상을 받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일본 영화의 그런 약진도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시상식이었습니다. 뭐 다 좋았던 시상식이기는 한데 뭐 좀 논란이 아닌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뭐냐면은 엠마 스톤이랑 로다주가 이제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상을 수상을 할 때 후보를 부르는데 이제 5명의 배우들이 석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작년에 상을 받았던 아시아계 배우가 2명 있었어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에 양자경 그리고 키오이칸이 받았는데 그 배우들이 이제 석상에 있을 때 엠마 스톤이랑 로다주가 올라갔는데 그 배우들을 패싱했다라는 거죠. 예우를 갖춰서 상을 받지 않았다라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에에올이 작년에 아시아계 작품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아시아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사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시상식에서 그 영화의 배우들이 시상을 하는데
그 배우들이 약간 외면받는, 무시받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울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좀 안타까운 게 엠마 스톤이랑 로다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는 배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이런 논란에 좀 휩싸였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별다른 입장 표명 같은 건 없어 보이는데 이 영상이 뭐 계속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시상식이었지만 좀 좋지 않은 논란에 휩싸여서 많이 안타까웠던 그런 시상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